자, 이참수의 그래프가 크게는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꼭지점을 모를 때, 각각 쓰이는 관계식이 다른데,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보통은 표준형으로 갑니다. 그럼 표준형식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식을 써놓고 문제를 시작할 테니까. 표준형은 이런 꼴이었어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꼴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이렇게 써지는 게 표준형이라면, 꼭지점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써야 되니까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 수학적 식은 근데 차수별로 쓰는 겁니다.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쓰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표준형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또 이 A의 숫자의 양음에 따라서 어디로 볼록한지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용이하죠. 이때부터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일반형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있던 식을 다 전개해서 동량끼리 차수별로 모았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일반형에서 그대로 넘어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꼭지점의 위치를 이 식만 가지고는 금방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반형은 굉장히 단점만 많은 별 쓸모없는 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인데다가 얘가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꽤 나름 의미가 많은 식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결정적인 점을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구하는 과정에 귀찮음이 좀 있을 뿐이지 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식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의미는 좀 이따 배우는 걸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식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그때 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과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이 꼴로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아니면 아예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해서 그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봅시다. 한번 연습 삼아. 문제는 아무나 그냥 끄집어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방식, 일반형이네? 근데 꼭지점 좌표를 알고 싶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요. 그럼 표준형식을 잘 보면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식 자체가 일정한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뒤에 2를 빼세요. 어차피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 새롭게 상수항을 추가시켜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상수에 뭐가 붙어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그러면 이거 앞쪽에서 이것도 좀 지나와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는 y라고 쓰면 2차 함수지만 는 0이라고 쓰게 되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 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근을 가지려면 저 2차식이 완전 제곱식 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며, 완전 제곱식은 0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며, 그렇게 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져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앞쪽에서 배워왔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중근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 구할 때 간단한 예 이런 게 있었어서요.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근해 공식에 대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는 게 더 유리하죠. 이건 인수분해가
x 하나, x 하나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x.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위아래 가로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었죠. 이렇게. 그럼 2차식을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순간부터는 앞쪽이 1차식이 0이 될 때, 뒤쪽 1차식이 0이 될 때라는 1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서 x의 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1 또는 2 이렇게 구하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예를 든 거고, 만약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다 보니까 x의 곱이고 여기는 2의 곱인데 둘 다 마이너스 되면 되겠죠. 그럼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그럼 x-2, x-2가 0이 되고, 그때 이게 0이 되는 x값이 2예요. 또 뒤쪽 가로가 0이 되는 x값은 2입니다. 2 또는 2죠? 그럼 결론은 해가 2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이때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 쓰냐면 x는 2라고 쓰고 가로치고 중근이라고 보통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근이 나오려면 2차 방정식이 겹치는 근이 나오려면 똑같은 x값을 두 번 가져야 되고, 똑같은 x값을 두 번 간다는 뜻은 똑같은 이 가로의 인수, 곱해져 있는 한 덩어리가 같은 게 두 번 나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규칙이 뭐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 끝에 있는 상수 4와 같아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거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붙었어야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갑자기 없던 숫자가 생겼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빼내겠다는 얘기죠. 없던 숫자가 생겼잖아. 그 대신에 우리는 필요한 숫자, 요만큼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는 x-2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 뒤쪽에 빠져있는 상수랑 얘랑 이제 붙여서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일반형을 표준형꼴로 바꿔온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표준형꼴이니까 제곱 밑에는 x의 관계식 0이 된 x값 2, 그때 y값 마이너스 2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므로 얘는 아래로 볼록한 아볼이 돼서 요 두 개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꼭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이며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는 연습, 완전 제곱식에서 바꿔가는 연습도 필요할 거고, 그게 아니면 아예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공식의 유도 과정은 어차피 근해 공식 유도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암기하도록 합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일 때죠. 이게 2차 방식 일반형이니까. 일반형 꼴을 가지고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꼭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뒤에 이렇게 꼭점의 y좌표 구하는 공식에 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때 y값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그 D를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그 공식의 복잡한 데다가 여러 개의 문자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놓고 그 x좌표를 그냥 식에다 집어넣고 그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값이 있죠. 그 y값이 꼭지점의 y좌표인 거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괜히 힘들게 대입하지 말고. 자, 그럼 저 문제 해봅시다.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가 뭔가요? 2차항 개수를 말하죠.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2차항 개수는 1. 그 다음 b 마이너스 4. 1차항 개수를 말하죠. b는 1차항 개수.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죠. x값이 2가 나왔어요. 2, 그럼 그때 y값 주어지는 관계식 x 자리에 2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기 2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2. 그럼 얘네 합치면 6이고 여기 계산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남는다.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용도로도 쓰이겠지만 보통 2차 함수는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추계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포물선, 우리가 배우고 있는 2차 함수인 포물선은 y축 대칭 관계가 많고 그걸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y축 평행한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x는 하고 세로로 세워지는 직선이며 그때 대칭 축의 x값의 위치는 꼭지점 x 앞을 쓴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대칭 축의 반응식을 구하는 공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꼭지점 x 앞에 구하는 동시에 대칭 축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거는 필히 꼭 암기하셔서 표준형 쓰기 좀 귀찮으면 저렇게 빠르게 공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결됐네요. 좀 귀찮지만 일반형도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저 두 방식을 적절히 쓰셔서 꼭지점 좌표를 찾으시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는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를 보시고 어디로 볼록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대략적 그래프를 그리시고 문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좀 우리가 골치 아팠던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2차 함수의 이 일반형은 그냥 그렇게 따지면 꼭지점 좌표 불편한 거 빼놓고는 그럼 얘는 별 쓸모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쓸모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쓸모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절편이에요. 1차 함수할 때 배웠잖아요.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얘를 보통 뭐라 불렀냐면 y절편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나오죠. 걔를 보통 x절편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y좌표는 x가 0일 때 y값을 구해주시면 y절편이 되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구해주시면 그게 x절편이 됐었죠. 근데 이거는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포물선이 쭉 지나가다가 이게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절표가 나와요. 그럼 얘가 y절편이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죠? 여기 좀 x축을 좀 위쪽에다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이 값과 이 값. 얘네가 x절편값이 되죠.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절편이 돼요. 근데 얘네가 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y절편은 물론 일반형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반형이니까. 일반형일 때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x에 0 집어넣으면 얘 2차항이 없어져요. 1차항도 없어지죠. 맨 끝에 뭐만 남냐면 상수항만 남아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딱 보면 맨 끝에 있는 상수를 보자마자 얘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 y절편의 값을 c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c를 통해서 그래프가 대략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 y축 어디를 진행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얘가 또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x절편.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이차함수의 일반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대입하겠다고 생각한 거냐면 y에다가 0 대입해서 그때 x의 값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게 x절편이잖아요. 그럼 이 식에다 y 0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때부터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x가 결국은 이 등식을 y가 0이 돼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2차식을 만족하는 x값의 해, 근이 여기와 여기에 x절편값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요거를 보통 알파, 얘를 베타, 앞으로는 근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2차 방식 할 때 이 알파, 베타 잠깐 보여드렸죠. ABC는 언제 많이 쓰냐면 다항식의 차수 앞에 붙어 있는 그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개수
개수를 많이 쓰게 되고 보통 해나 근을 표현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걸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얘가 x축과 이 알파와 베타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럼 여기 있는 2차식 있죠. 요 2차식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갔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a가 되는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알파, 베타, 근이라는 얘기는 해고. 아까 잠깐 봤지만 2차 방식 해를 간다는 뜻은 걔가 인수가 되는 인수분해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그럼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지려면 x-알파, x-베타 형태로 뭐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 앞에 개수가 a니까 이렇게 a를 나중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는 x절편 의미가 성립하게 되면 서로 같은 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할 게 꽤 많은데 지금 우리는 3학년 그 2학기 과정을 심화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파트만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잘난 척하고 싶으나 여기서 잠깐 잘난 척을 멈추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잠깐 밑에 있는 건 좀 이따 하고 잠깐 문제를 볼게요. 이런 거. 연습용으로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 y축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 10번 같은 경우 이거 x축과 y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면 x절편, 교점의 y좌표면 y절편인데 교점 자체를 다 구하라는 얘기니까 몇 컴마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얘기죠. 그럼 x절편부터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죠. 그럼 y에 0 집어넣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x값 해를 구하라는 뜻인데 이건 인수분해가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는 두 개 있죠. 마이너스 7과 플러스 2. 그럼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때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은 7 또는 마이너스 2니까 7,0과 마이너스 2,0을 진행하는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인 거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이면 x가 0일 때 y값 구하는 건데 x 0 집어넣으면 맨 끝에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마지막 요거 좀 해볼게요. 이것도 x절편 구하시오. y가 0일 때 x값을 구해라. 근데 방정식 풀려고 했더니 분수 형태네요. 이렇게 보통 안 두죠. 분모를 주기해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 곱해서 3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는 1과 3. 그럼 이 식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며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은 마이너스 1과 3이,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은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0이 되며 x가 마이너스 3일 때도 y가 0이 된다. 이렇게 x절편 관련된 좌표 점을 찾을 수 있으며 y절편은 맨 끝에 있는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x값이 0일 때 y값 2분의 3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절편을 다 절편에 관련된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보시니까 뭐 그렇게 대단치 않잖아요. 네, 앞쪽으로 다시 마지막에 이차함수의 ABC의 부호. 자, 이 부분은 ABC라는 개수가 숫자 형태로 잘 나오면 다행인데 가끔은 이게 숫자는 안 나오고 ABC의 부호만 가지고 이 이차함수의 포물선이 대략 어느 위치에 어디로 블록하게 그려질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줬는데 숫자는 일반적으로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웬만해서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C가 얼마다 이게 아니고 그냥 ABC의 부호를 가지고 대략 포물선이 어디를 지나가겠니? 몇 사분면을 통과하니? 이런 것들 보통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자, 놓고 나서 보니까 A랑 C는 좀 쉽지 않을까요? A는 이게 양이면 아볼이 되고 이게 음이 되면 위로 블록한 위볼이 되겠죠. 그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Y축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나올 테고 그럼 C는 C가 양이 되면 C가 뭐였냐면 이 참수의 맨 끝에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는 Y절편이었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y는 2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3 그랬더니 맨 끝에 있는 상수는 y절편. 이 포물선 0,3을 지난다. 맞아요? 아니죠. 이건 표준형이잖아. 표준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는 y절편이 아니고 꼭지점의 y좌표죠. 1,3이라는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래서 표준형 끝에 붙어있는 상수와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는 다른 역할이죠.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는 y절편의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y절편이 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y축에서 원점에 어디로 블록하든 간에 이렇게 위쪽을 통과하는 이런 상태로 y절편이 원점 위에 존재하면 음이 되면 그때는 y절편이 원점 아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원점 아래에서 지나가는 저런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위아래 높낮이를 어느 정도 y절편의 C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게 있죠. A의 부호, C의 부호를 가지고는 이차함계수와 상수함 가지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B는 무슨 역할을 하지 하다 보니까 B가 사실은 중요해요. A와 C는 너무 표면적으로 잘 보이니까. 근데 B가 숨은 의미가 있는데, B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B를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차함계수 A와 서로 비교하면서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래프가 Y축 기준 왜 이래? 왼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Y축 기준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수업할 때 예전에 이런 말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담당 수학선생님께서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좌동우위. 그분이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나도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잘 남아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하는데, A와 B의 부호가 좌동 서로 같으면 Y축 기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위 서로 다르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이차함수의 a, b, c의 부호를 판단하시오. 그러면 a는 위로 블록하죠. 음수겠네요. c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위치가 원점 위에 있으니까 이건 양수겠네요. 그 그래프의 축이 y축 기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 a가 음수이면 b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도로. 그럼 여기도 이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다음 포물선에서 A, B, C의 부호를 보고 이제 16번, 17번, 18번을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 그런 거 비슷하죠? 네. 그래프 위로 블록하네요. A가 음수. Y절편, C가 양수. 그래프의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B는 양수. 그래서 A는 음수. A, B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음수. 그렇죠? B는 양수. C는 원점 위에 있으니까 양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문제. 여기 관련된 문제가 어디서 붙었냐면, 여기 124페이지부터 지금 설명한 데까지가 여기에요. 128페이지에 26번까지 이거든요. 자, 활용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129페이지까지 보면 되겠네요. 활용까지니까. 혹시 지금 설명을 들어서 물론 다시 한번 네가 풀어볼 필요도 있겠지만 124에서
아까 얘기했던 활용까지 급하게 질문할 게 있을까요? 한번 풀어볼래요? 그럼 집에 가서?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빨리 이어 설명하고, 남는 시간에 빠르게 옮겨서, 이 페이지에 이차함수 식구하기, 여기가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는 한꺼번에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이차함수 식구하기. 크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랑 꼭지점 좌표를 모를 때. 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지점 좌표를 알면 식을 뭘 써놓고 시작을 하냐면 표준형. 이 꼴을 써놓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고, 꼭지점 좌표를 모르면 일반형식을 써놓고 이 식을 찾아가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만 나오질 않거든요. 꼭지점 좌표를 알아도 직접적으로 꼭지점 좌표를 다 알 수도 있는데, 유사하게 뭐가 나냐면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지 않는데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를 알려줄 때 있죠. 축의 위치가 어딥니다.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나오면 그때도 역시나 축의 위치를 안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꼭지점의 x 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서 본다면 p 값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p 값을 아니까 여기 표준 형식에다가 p를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p는 알아냈지만 a와 q는 모르는 거잖아요. 문자에서. 어차피 근데 x, y는 미지수 변수 값이라 숫자가 이제 점이 나오면 숫자가 들어갈 거고, p 값은 알아냈다 하더라도 a 값과 q 값을 모르기 때문에 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제는 동시에 동시에 어떤 식의 조건이 부여가 되냐면 두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P값 갖다 놓고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X값, Y값을 각각 두 번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그 두 개를 집어넣어서 A와 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있죠? 가관법, 대입법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 이차함수식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꼭지점을 모를 때는 이게 좀 가장 귀찮은 유형은 꼭지점 모를 때는 일반적으로 세 점이 주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세 점 중에 보통 요즘 중학교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y절편을 알려줘요. 그럼 y절편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c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c값을 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근데 a값과 b값은 모르잖아요. 그럼 y절편을 알려줄 때는 이 세 점 중에 한 점이 y절편이고 나머지 두 점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의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두 번째는 x절편을 두 개를 보여줘요. x절편 두 개. 하나는 큰 의미가 없고 보통 두 개. x절편 두 개를 안다는 얘기는 이 x절편이 보통은 근이었죠. x절편 두 개가 알파와 베타로 형태로 보통 주어지는데, 알파, 베타는 그냥 숫자를 대신한 겁니다. x절편이 보통 2차 방식의 해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방식 해랑 같은 개념. 그럼 그걸 통해서 이렇게까지가 정리할 수 있어요. x-알파, x-베타라는 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알파, 베타는 숫자니까 이건 다 알게 있는 거고, 물론 뭐만 모르냐면 a만 모르거든요. 그럼 점이 3개 주어졌잖아. 3개 중에 2개는 지금 절편을 통해서 식을 만드는데 써먹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한 점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a 값이 구해져요. 그럼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를 바로 또 연습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 바로 얘가 바로바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얘를 푸는 걸로 합시다. 여기 얘. 꼭지점 좌표, 이제 조건은 이렇게 주어져요. 꼭지점 좌표가 1,1이고 2,3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럼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표준형이에요. 그 표준 중에도 P값은 1이고 Q값도 1인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A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써요. 거의 다 쓴 겁니다. 그리고는 이 A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점인 2,3을 대입하겠죠. Y에 3, X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1이 넘어가면서 A값은 2가 나오겠죠. 그럼 완성된 식은 Y는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꼴로 써져요. 굉장히 쉽잖아요. 꼭지점 좌표랑 나머지 한 점을 가지면 이렇게 간단하게 2차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꼭지점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축에 나와요. 축의 방정식이 x는 2입니다. 라는 뜻은 이게 꼭지점에 x 좌표가 2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p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y는 a 가로 x-p 이 자리에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근데 꼭점 y좌표까지는 모르겠으니까 q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두 점을 이용하면 돼요. 첫 번째 1,4는 x가 1일 때 y가 4인 거니까 y 대신에 4,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 1-2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0,7 y가 7일 때 x가 0인 상태죠. 나머지 역시 그대로 a 0-2의 제곱 플러스 q. 이거 두 개 연립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 a 플러스 q가 4라는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 4a 플러스 q가 7이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가관법이죠.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a 빼면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1이 나오고 a 값 1을 집어넣으면 q 값은 3. 그래서 완성된 식 y는 a 자리 대신에 1 이름 생략합시다. 그러면 x-2의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니까요. q 값은 3.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됩니다. 할만한가요? 네. 다음 3번. 이 모양. 이번에는 위와 다르게 꼭지점 좌표나 혹은 그걸 알 수 있는 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3점 주는 겁니다. 3점이 주어졌는데 3점 중에 어디도 지금 꼭지점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죠. 문제에서 꼭지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 중에 3개를 아무거나 꼭지점에 갖다 놓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꼭지점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 3점을 가지고 표준형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꼭지점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형을 놓고 문제를 풀자. 그럼 아까 설명했던 두 가지 유형이죠. 일반형 중에도 두 가지. 한 유형은 y절편이 주어져서 C값을 금방 알 수 있게. 여기 있네요, y절편. y가 0일 때 x, 죄송해요. 네, 여기죠. x가 0일 때 y값, y절편이 쉽게 알려져 있는 상태. 그럼 이게 C값이에요. 일반형의 C값. 그럼 식은 여기까지는 가볍게 써진다는 얘기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가볍게 써져요. 그리고 나머지 두 점, 이 점과 이 점을 이제 식에 각각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지죠. 이번에는 이거 1,0 y 0 집어넣고 x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5. 위식을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아래식은 a 플러스 b는 5가 돼요. 위아래 연립할 때 위를 더하게 되면 2a 더하면 4. a 값은 2가 되고 a 값 2 집어넣어서 넘기면 b 값이 3이 되고.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완성된 식 y는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이렇게 2차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절편 두 개 중에
절편 중에 x절편 2개 주어지는 케이스예요. 이런 말 안 줍니다. 이런 말 자체로 언급을 보통 잘 안 해줘요.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세 점을 지날 때 그 이차함수식을 완성하시오. 근데 세 점을 보니까 여기 y값이 2개 0이네?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4가 결국은 그 2차식의 x절편인 동시에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럼 해니까 마이너스 4라는 x값의 해를 가지려면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고 2라는 해를 가지려면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니까 y라고 써야 되겠죠? 2차식이 그렇게 갖는 거고 y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대신에 해를 이렇게 가질 뿐이지 앞에 있는 제곱의 개수까지는 아직 내가 모르는 거죠. 이게 1이든 2든 마이너스 3이든 어차피 해는 갱상, 해는 계속 마이너스 4랑 2가 나오니까 a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a를 완성하려면 나머지 한 점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죠. 자, 대입하면 y에 9를 대입하고 a 곱하기 xr이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9는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9a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근데 막 책이 만약 일반 형태로 쓰시오 그러면 그냥 분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 원래는 플러스 2x인데 음이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인데 음 붙이면 플러스 8.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죠. 이제 유형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꼭지점이 주어졌느냐, 표준형을 갈 것이냐. 그럼 꼭지점 없이 x절편이나 y절편이 주어졌느냐, 그러면 일반형을 갈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y절편 알면 c값을 알고 a, b에 대한 연립 방식. 그 다음에 x절편 2개 주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를 통해서 인수분해한 식을 통해 마지막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를 나머지 한 점을 좀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이런 꼴로 처리가 됩니다. 이 개 중에 몇 개를 좀 훑어봐 드릴게요. 124페이지 6번 문제. 2차함수 그래프와 다음 2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답니다. 그럼 1번의 꼭지점 좌표 구할 때는 연습용으로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 해봅시다.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그럼 2 가로 x제곱 마이너스 6x 2는 왜 가로치나요?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완전제곱식이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가로치고 새롭게 이걸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새롭게 상수항을 만들어야 되죠. 1차항 개수 마이너스 6에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플러스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제곱식은 여기까지가 필요하고 그 앞에 2가 붙은 상태에서 x-3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9는 필요 없으니까 가로 바깥으로 나가겠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나가는데 떡 앞에 있는 a2가 어디가? 난 나가려고. 에이, 곱해서 나가야지. 그렇구나. 곱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따라서 꼭점 좌표는 제곱 밑에는 x식이 0이 되는 x값 3, 그때 y값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px 마이너스 q. 여기에도 꼭점 좌표를 구해야 되죠. 둘이 꼭점 좌표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꼭점 좌표를 구할 때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공식.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아직 익숙치는 않죠? 마이너스 2분의 b, 그때 y 값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2p.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음은 양이 되고 2분의 2p니까 p, 가 되죠. 그럼 그때 x값 p를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해요. 그럼 그때 y값은 마이너스 p제곱, 여기다 p 대입하면 플러스 2p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동량 처리하게 되면 이 얼마인가요? p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랑 여기 있는 꼭지점 좌표가 알고 보니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이걸 푸시면 되죠. 따라서 p값은 3이며 p값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q 걔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가면 Q값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값을 계산하시오. 네, 12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근데 선생님 꼭 집어서 다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했던 이유가, 물론 정석적인 이런 풀이도 있겠죠. 다른 풀이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른 풀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 왼쪽 있죠? 왼쪽을 구할 때, 일단 다 지울게요. 네. 왼쪽을 구할 때, 잘 보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2x로 묶이죠. 항이 두 개짜리인데, 둘 다 2x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2x로 묶으면 앞에 게 x, 뒷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갑자기 선생님 꼭지점 좌표 구하는 겁니다. 왜 이걸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까? 일단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죠. 아볼이에요. 그리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도 0이 나오고 x에 6 집어넣으면 y가 0이 돼서 0과 6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절편이 됩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서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가 크기별로 보면 0과 6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포물선 자체는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겠죠? 그럼 여기 정중앙에 x값 0과 x값 0 정중앙에 뭐가 존재하냐면 축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0과 6의 중앙이니까 중점, 2를 더하면 2로 나누는 평균값이죠. 따라서 꼭지점 x좌표가 3,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3,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에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18. 이 위치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꼭점 좌표 구할 때 아까처럼 뭐 완전 제곱식 아니면 공식 이런 것도 괜찮은데 만약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인수분해를 통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꼭점 좌표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저 방정식, 저 2차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 또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으시고 정중앙에 축 그리시고 축의 위치가 두 근의 중점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단히 잘난 척 안 하고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괜히 욕심이 나네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차 함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써졌을 때 만약에 이게 알파, 0, 베타, 0이라는 x절편 두 개를 지나가요. 이 포물선이. 그러면 일단 아래로 블록 갖다 치고 그럼 여기 알파 값, 여기 베타 값이 있겠죠. x가 만나는 교점에. 이 구조 그대로 똑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라는 이 2차식의 해 또는 이 2차 함수의 x절편의 정가운데에 축이 존재하죠. 정가운데라는 거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고 흔히 말하는 평균을 뜻하기 때문에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이게 축의 위치를 구하는 공식인데 네, 축의 위치 구하는 공식.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설명 그만할게요. 기억이 안 나면 2차 방정식 할 때 혹시 기억나요? 이 방정식 해가 알파, 이 방정식 해가 베타일 때 혹시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을 몰라도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두 근의 합을 구할 때는 방정식 해를 구하지 말고 저 계수를 보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계수를 보면 두 근의 합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계수 관계 기억합니까? 그럼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두 근의 합, 물론 두 근의 곱은 이거죠. a분의 c 이렇게 되는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여기 위엔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따라서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였지 아까?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에서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이라는 근거와 계수 관계를 적절히 써먹으면 이게 또 서로 근과 꼭점 X좌표에 구하는 이 축의 반응식 구하는 공식이 서로 이런 식으로 또 일맥상통함을 공식이 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단원과 단원을 연계할 수 있는 좀 더 실력적으로 좀 탄탄해지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 문제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차함수 그래프가 완성되었다. 이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혹시 앞쪽에서 배웠나? 이거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Y는 AX제곱.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때 만들어진 게 표준형이었죠.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그래서 Y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한다는 뜻은 X자리 대신에 X-P 2보 반대,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는 뜻은 Y자리 대신에 Y-Q를 식에 대입해서 Y-Q는 A, X자리 대신에 X-P. 근데 그걸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치고. 넘어가서 만들어진 게 표준형. 이런 꼴이었다. 기억납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왜 할 때 평행이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표준형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조였죠. X로 P만큼, 그럼 식은 X자리 대신에 X-P를. Y축으로 Q만큼, 그럼 Y값 대신에 Y-Q를, 이 숫자의 반대를 X나 Y 뒤에 붙여놓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 문제도 그렇게 만약 풀기 위해서 X축으로 N만큼, 그럼 X자리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럼 Y자리 대신에 Y-N을 식에다 대입해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걸 안 풀 거니까.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그럼 Y자리 대신에 Y-N, 마이너스 2 가로 X자리 대신에 X-M인데 제곱시켜야 되니까 가로 필요하고, 플러스 4 X자리 대신에 X-M, 마이너스 1. 그럼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Y는 이거 분배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 1차항이 뭐 나오냐면, 일단 이거 써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뭐야? 네, 써드릴게요. 저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넘으면 플러스 n까지 넘겼어요. 그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2x제곱이 나왔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왔고, 이렇게 하면 4mx가 되죠. 이렇게 하면 4x가 나와요. 그럼 4x를 묶어보면 플러스 4 m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상수항 마이너스 2m의 제곱, 이렇게 상수항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이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플러스 n 이렇게 돼서 결론은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가 됨에 따라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4m 플러스 1, 4m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여기는 이만큼 마이너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플러스 n, 네, 이 값이 플러스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양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n 값은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5가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12 이렇게 됩니다. 이때 n 플러스 n의 값은 2를 더하게 되면 9가 나오겠죠. 자, 문제가 배운 대로만 해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노가다죠. 막 분배해서 정리하고 좀 귀찮아요. 근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방법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쨌든 저 포물선, 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었겠죠. 대략적 그림만 그릴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니까. 근데 여기 있는 포물선을, 그러니까 대략 상징적 표현이에요. X축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만약 n만큼 이동한다면 이 포물선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이동하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될 텐데 식 자체를 완벽히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동시켜서 식으로 움직이려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풀이는 식을 변형해서 식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포물선이 이 명령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은 포물선 위에 있었던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도 이 명령에 따라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잖아. 굳이 식을 다 변형하려고 하지 말고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이동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꼭지점 구할 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있었죠? 완전제곱식 괜찮은데 공식을 직접 써봅시다.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4 이게 꼭지점 x좌표. 그럼 이게 1컴마가 되겠네요. 1, 그럼 여기다 1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럼 1 이렇게 나오죠. 1,2 원래 포물선의 꼭지점이에요. 근데 이 꼭점을 x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등하면 저 위치가 1 플러스 m, 1 플러스 n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만큼 이동된 거니까. 그죠? 점으로 이동할 때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꼭점 좌표는 숫자가 다 나와 있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8. 그럼 얼마인가요? 2, 그런가요? 재영이요?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로 다 대입해 보세요. 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16,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저거 다 더하면 11. 이런가요? 더. 8이구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이상한데? 자,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mn을 구한 게 아니고, 여기는 1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고, 1 플러스 n이 13인 거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3, n의 값은 12. 둘을 더하면 9 이렇게 됐었네요. 이게 아까보다 훨씬 더 좀 덜 귀찮죠? 이런 방식을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중간은 결과는 풀이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우리는 이 1,1을 이렇게 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 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mn을 구했는데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 여기 어쨌든 꼭점 좌표가 얼마였죠? 1,1이었고 결론은 여기는 꼭점 좌표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였죠. 이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2, 13이었죠. 그럼 1에서 마이너스 2로 가려면 n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1에서 13으로 가려면 n의 값은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썼던 식을 막 이동하는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막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